자, 다 오셨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알고 다 이제 신청해서 오셨는데요. 그 4번 동안의 확률 통계를 정리해서 문제풀이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크게 나눠놨어요. 4 영역으로요. 그리고 지금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끊어 놓은 건데요. 이제 일단은 우선 처음에 오늘은 이제 조금 많지가 않고 하지만 이제 문제를 또 다음 시간에 풀어와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양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 4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 2번 뭐 여러 가지 확률 변수하고 또 추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 없으면 문제풀이는 나중에 또 뭐 8월에 넘어가서 조금 더 한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해설로만 나눠드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우선은 4번 정도의 이렇게 저 영역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통계 자체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하기 싫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다 공부를 해봐서 알고 우리도 다 해봐서 알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임용시험 볼 때 수교도 하면 사실 수교에서도 이제 애들 이제 고등학생 애들도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확률은 또 괜찮은데 뭐 통계만 싫다 이런 애들도 있고 아무튼 그 확률 통계 영역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통계 조사도 학생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하 벡터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제 그건 이과만 전용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통틀었을 때 문과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 자연계 인문계열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제일 싫어한대요.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게 참 그 하기가 싫고 이제 좀 그래요. 근데 그런 특징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확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확률을 어떻게 수학에 껴주겠는데 사실 통계는 안 껴주고 싶은 그런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린 애들이 물어보면 이럴 수 있죠. 뭐 수학과가 따로 있고 통계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처럼 사실 진짜 이제 우리 순수 수학을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통계는 그 되게 귀찮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계산하기도 귀찮고 기호도 이렇게 수학이라는 게 기호나 이런 것도 되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이런 너무 지저분하고 이 첨자나 이런 것도 인덱스도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그렇게 돼서 확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껴준다 이러는 것처럼 확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역적인 추론을 하면서 연역적으로 접근을 하는 과목인데 사실 통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경험적인 과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되게 귀납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통계 자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처음 배우잖아요. 걔네들도 동전 던지고 뭐 주사위 던지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계속 귀납적인 성격을 띠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특강의 기본 컨셉은 항상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확률 통계 부분을 막 심오하게 막 깊게 이론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저기를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 지금 이게 뒤에 보시면 왜 기출문제들 4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6년에 그렇게 2개가 나왔었고요. 16학년도에 17학년도에 그렇게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4점, 그전에는 2점, 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2점 정도 출제되다가 4점이 되더니 작년에 이제 또 6점이 됐어요. 2점하고 4점, 밑에 게 4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요, 점수는. 그러면은 80점 기준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수교가 24점을 빼면은 나머지에서의 6점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2점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확률 하나 틀릴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하나 틀리고 저거 하나 틀리면 다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6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참 하기가 싫고 그리고 또 뭐 미분 기하 뭐 위상 뭐 대수 해서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하기도 싫고 근데 배점이 6점이나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특강의 컨셉은 일단 4번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임용에 나오는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 같은 거는 뭐 다 풀어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올 12월에 시험을 볼 때 뭐 4점 두 개 합쳐서 4점이 나오든 6점이 나오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4점 미만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정도의 수업을 특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요 확률 통계 부분은 요 특강 들어가지고 그냥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특강이에요. 사실 하게 된 계기도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료가 있고 뒤에 문제가 연습 문제 풀이를 좀 연습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 몇 문제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선 그 시간도 절약하고 이럴 겸 해서 중요한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역적으로 확률에 관련된 그 정리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이제 점점 떨어졌는데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그 정리를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명이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오늘 같은 경우엔 여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고 내용이 적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확률론이 전체적인 확률 변수로 넘어가거나 통계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베이스가 되는 거라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뒤에 문제를 뭐 풀어와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것도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진짜 깔끔하게 확인할 거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서 또 풀이를 더 맞춰보고 그냥 그리고 딱 가는 걸로 하면 오늘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쵸? 그래서 이 확률 통계 우리가 지금 뭐 확률 통계 심오하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4점에서 한 6점이 되는 배점을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뭐 기입형,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살짝 무슨 풀이가 무슨 정리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 그래서 한 4-5줄? 요 정도 넘는 선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뒤에 문제 아까 나눠드린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수업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이건 다 풀릴 수 있는 정도고 요거를 아마 다 푸신 분도 있으시긴 할 텐데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요렇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료에서 사실은 여기는 오늘은 다 정의가 너무 많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정의를 우리가 다 약속을 하고 넘어가야 이제 사실은 뒤에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그 소통이 되는 거죠. 제 확률 통계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 기호들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통계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지저분한 게 많고 또 여기저기서 또 표현이 좀 다양해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그래서 뭐 그거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용어만 정확히. 그 다음에 정리들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서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초점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막 그렇게 너저분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 시험 문제 풀어서 점수 받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우선 가장 이제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걸로 이제 필기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위에다만 하시고요. 따로 정리하거나 뭐 그러지 않게끔 시간을 좀 절약하시라고 한 거고요. 대신에 아주 간단한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보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일단 우선 여기 정의가 지금 첫 페이지의 정의가 이게 제가 했고요. 예. 첫 페이지를 볼게요. 예. 첫 페이지에 이제 정의 1.1.1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정확한 용어가 표본 공간, 그다음에 사건, 그다음에 실험. 이제 확률 뭐 실험해도 되고 확률 실험해도 되고 시행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그 뭐 수교하고도 연결이 되게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 표본 공간을 만드는 일을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못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들 중에서도 있긴 있어요. 표본 공간을 좀 만들어봐라 이러면 표본 공간을 못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합이 오든지 간에 표본 공간을 좀 만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체크로 된 표시들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과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현상의 관찰 결과를 얻는 과정을 실험이라고 한다. 근데 그 실험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조건, 반복 시행.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발생 가능성이 동등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우선 표본 공간에서 실험의 조건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표본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해요. 이런 긴 설명이 다 필요 없이. 예. 그리고 그 밑에 체크로 된 표시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데요. 예. 이제 표본 공간이라든가 사건을 표현하는 기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 이제 지금 확률 통계를 너무 한참 만에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고요. 예. 표본 공간을 책마다 좀 기호가 약간 다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사건은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 S와 소문자 오메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크를 잘 헷갈리셨다면 그동안에 그런 걸 잘 다시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을 고쳐 놓으세요. 머릿속에. 그 사건은 실험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말이 약간 좀 그렇죠. 예. 근데 정확히 사건을 실험의 하나의 결과, 어떤 동전을 던졌다든가 어떤 뭘 뽑았다든가 이런 걸 한 실험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과라고만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공간을 찾을 때 모자라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셨으면 다시 고쳐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근원 사건도 정확히 구분하시고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하고 근원 사건학. 그래서 뭐 전사건, 공사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용어니까 괜찮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여기는 정의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정의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 1.1.2에서 말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각하시면 이제 배반 사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사건하고 곱사건 있을 때, 곱사건은 이제 교집합 때는 교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사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배반 말하는 거죠. 예. 두 사건들이 이제 공집합이 되는 상황에서 확률로 넘어가 버리면은 제로가 나오는, 그죠? 네, 제로가 나오게 된 이런 A, B의 그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3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무게를 두고 좀 봐야 돼요. 정의 1.1.3에 보시면 사실 이제 이게 제목이 유한 표본 공간의 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예요. 이게.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질 때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던 그런 스타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정의 1.3에 유한 표본 공간의 확률로 고전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표본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표본점은 실험 하나의 결과예요. 실험을 한 하나의 결과. 그러면 그런 표본점 N개의 표본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유한 표본 공간 S에 근원, 각각 하나하나씩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 참 말이 애매모호하죠. 이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모호한 개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한 표본 공간 S에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는 건 발생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발생 가능성이 동등할 때 원래 전체는 N개의 표본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전체 N개의 표본점 분에 M개의 표본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표본점이 뭐라면 실험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 계산을 할 때 써먹긴 써먹는데 현재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죠. N개의 전체 표본점이고 지금 M개의 그 실험 어떤 그 원하는 하나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 표본점들이. 그거만 정확히 구별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이고 여기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그래서 사용하진 않죠, 잘.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뭐 어린애들은 이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라는 모호한 개념이 쓰인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확률 통계가 더 어려운 게 이 모호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증명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3보다는 뒤에 나오는 그 확률 공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확률 공리, 확률 성질, 또 조건 확률, 표본 공간 분함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뒤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확률 공리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현대적인 확률의 정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 1.1.4가 현대적인 확률의 정의. 사실 지금은 요거를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0일로 대응하는 이제 함수, 확률로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함수 P에 대해서 밑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거 쓰기 전에 밑에를 먼저 보시면 사실 원래 확률 또한 지금 우리가 학부에서는 안 그러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 밑에 말처럼 이제 측도를 해서 매저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일단 대학원 이상이 돼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진 않죠. 근데 참고적으로는 알고는 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 밑에 보시면 표본 공간의 모든 부분집합을 사건으로 다루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동전 뭐 주사 이런 걸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분집합 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부분집합 쪽에서 0일로 가는 매저를 만들어서 확률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학부에서도 안 할 뿐더러 우리 임용시험하고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적 확률의 정리인 확률 공리에서 최소한 그냥 표본 공간 S의 사건에 대해서 0일로 대응하는 그냥 함수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세요. 매저도 사실은 함수이지만 그냥 사건에서 0일로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건으로부터 0일로 가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그 사건에서 0일로 가는 함수 P를 잡았을 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최소한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그 PA가 양수이고 PS가 그러니까 A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전 사건이 뭐 1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를 한 것처럼 어떠한 최소 두 개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도
그 3번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거. 그런 거를 만족할 때 지금 PA를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현대적인 확률의 정의에서 PA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할 때. 그래서 사실 3번 같은 건 우리가 계산할 때 계속 써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3번은 이제 산수, 지금 알아자면 뒤에서 계산할 때 산수할 때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을 좀 잘 봐두시고, 오른쪽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기초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처럼 배우는 것처럼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정리 지금 1.1.5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 1.1.5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사실 이제 뒤에 연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계속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확률의 성질 지금 4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이 일어날 뭐 확률이라든가 공사건이죠. 그게 공집합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지금 부분집합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한 확률. 그게 덧셈 정리하고 말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4번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러한 4가지의 성질을 증명을 하는 게 예전의 기준으로 하면 잘 나왔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50으로 본다면 50% 미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확률의 성질하고 이 정의가 뭐냐면 이 두 개만 가지고 지금 뒤에 계속 사칙 연산처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비워놨어요. 좀 한번 써보시라고. 지금 정리 1.1.5에 공백을 놨었죠? 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여기 잠깐 지우고 저도 쓸 동안에 정리 1.1.5의 확률의 성질에 4가지 있죠?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다 그 뭐 걷어갈 거 아니니까 한번 쭉쭉쭉 써보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확률 공리하고 확률 그거예요. 예. 기억해야 될 게. 그리고 확률의 성질 4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네? 왜요?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빨리 저기 가서 다 가져오세요. 얼른. 저기 있어요. 여기 저쪽 문들. 진작에 자료 갖고 계신 분은 그 확률의 성질 있죠? 4가지 한번 이쪽에 옮겨서 쓸 동안에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그 확률 통계에 대해서 뭐 조금 좀 이론을 깊게 본다거나 이런 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에요. 이거는 6점이 됐든 4점이 됐든 임용에서 나오는 확률 문제 다 맞자 이 컨셉이기 때문에 특별히 막 제가 일방적으로 막 뭘 설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서 문제 좀 풀고 까먹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나 정리에 관련된 거는 뭐 다른 해석이나 대수처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너무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프루프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을 그 명제를 우리가 뭐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아니까 또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전사검사 그래서 이제 1번 성질이 나오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다 너무 쉬워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을 여기는 예전으로 치면 증명도 나오고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써보고
설명을 듣고 쓰는 거는 자기가 혼자 먼저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 비워놓은 데는 다 그렇게 하려고 자료에서 비워둔 거거든요. 다 확인하셨으면 같이 보세요 한번. 예, 마무리.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까 정리, 확률 공리의 세 가지에서 이제 계산할 때 엄청 써먹어야 되는 거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계산할 때 써먹어야 돼서 그래요. 예. 저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거는 뭐 문제에서 출제는 안 되는데 계산할 때 써먹을 때 확인해 보시라고 한 번씩 쭉 써보시라 그런 거고, 뭐 1번이랑 2번은 그냥 확인이 너무 자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랑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요 줄줄이가 중요한 게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과정은 뭐 같이 보시면 뭐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수학적 학문의 특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누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저런 애를 끄집어내는 게 지금 중요한데 저런 애를 찾아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지금 방식으로 계산이 하고 싶으니까 둘이 배반이 되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애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더 중요한 게 저 결과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결과고 문제 풀 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냐면 요렇게 그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 그 추론하는 거를 한 번씩 해보시라고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 풀 때야 이건 써먹는 거니까 꼭 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배반인 이런 애들을 내서 B를 만들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지금 배반일 때 아까 앞에서 정의했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3번을 확인한 거예요. 그냥 확인.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해먹을 거고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덧셈 정리인데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서로 배반이 되는 얘네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이런 건 되게 머릿속에 있고 많이 배웠잖아요. 뭐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A에서 B를 뺀 부분과 A와 B의 교집합에 합집합에 A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배반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애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서 요걸 통해서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여기 좀 생략하고 내린 거예요. 네. 내린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얘하고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의 식이 보여지는 거니까 뭐 이 식은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확인해보자 이 소리예요. 지금은 증명을 내긴 좀 그렇죠.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튼 확률 공리 있죠. 예, 1.1.4의 확률 공리하고 확률 성질하고 이거는 문제 풀 때 이제 바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는 진짜로 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계산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풀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우리가 욕심을 하나 내자면 좀 뭐 다른 거 할 게 많잖아요. 전공도 봐야 될 게 많고 하니까 문제를 푸는 연습은 이제 계속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복습하지 않는 선에서 이 수업 시간 안에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4번 정도 들으면 임용 문제는 푸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예. 자, 우선 뒤에 새로 조건 확률 정리된 거 정의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나오는 조건 확률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많이 배우죠. 예. 근데 그 이제 좀 언어가 틀린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하면 이제 조건 확률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영어를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은 약간 일본 스타일의 말이라 그거는 잘 안 쓰고요. 예. 근데 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그걸 빼야 되는데 계속 안 빼고 있죠. 예. 자, 여튼 그 조건 확률은 되게 중요해. 이제 시험 계산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의 어떤 사건 B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양인 사건 A, B에 대해서 지금 이 조건 확률에서 우리가 요거만 이제 쓰면은요. 요렇게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B를 이제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에 A가 일어나게 될 확률을 구하라 해서 이제 요렇게 다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의미의 문제지 여기 어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꼭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어떤 그 시간 있죠, 시간. 예.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말로 해야지. 시간의 개념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기다 그게 아니고요. 요 부분을 그 순차적으로 말할 때 어렸을 때 우리 배우면 뭐 B가 일어났을 때 뭐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뭐 A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예 신경을 안 써야 문제가 더 잘 풀리는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자체는 A의 조건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A의 조건 확률을 말하는데 사실 조건 확률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것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곱셈 정리라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얘기한 걸로 저기 아까 말한 건 이제 덧셈 정리고 곱셈 정리라고 말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거를 많이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 놓은 거고요. 예, 밑에 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더 익숙해지시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표현이 된 거는 지금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 원부터 이 n까지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쭉 확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 지금 P의 지금 E1에서 E2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E1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지금 그 다음에 E2가 E1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E3이 될 때는 앞에 E1에 E2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길어졌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n이 일어나게 되는 밑으로 쓸게요. 거기 있으니까요. 책에 n이 2의 1에서 2의 n-1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요거를 많이 써먹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한 그 조건의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서는 정의 1.1.7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는 정의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정의 1.1.7에 요것을 만족하게 되는 두 사건에 대해서 A, B를 독립이라고 그러고 독립이 아닌 건 우리가 이제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독립인 것이 그 밑에 체크를 보시면 독립인 거는 그 B라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또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과 또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이 사실은 이제 독립의 또 하나의 정의, 동치 정의예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들하고도 독립이 되는 거,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뭐 벤 다이어그램 한 번씩 그려보시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의 1.1.8도 이제 중요하게 잘 봐두시고요. 예. 여기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이게 요건 간단하니까 지우고요. 예. 정의 1.1.8이요. 정의 1.1.6이랑 사실은 이게 조건 확률하고 연계지어서 이 1.1.8을 하는 이유가요. 그 분할이죠. 표본 공간의 분할을 하는 이유가 지금 조건 확률의 또 다른 것들을 다 응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응용, 적용 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의라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본 공간에서 지금 B1, B2, 뭐 Bn개로 지금 분할을 했을 때 그 분할한 것들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분할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이게 뭐 분할을 모르지는 않으니까 표본 공간의 분할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뒤에서 문제 적용할 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S의 그 사건들 B1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S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하고 바로 연결이 될 거니까
뭐 막 이렇다고 치면은요, 뭐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본 공간의 분할이요. 예. 그럴 때 그게 이제 뒤에요. 뒤에 그 전항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베이즈 정리하고 이거는 사실은 다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이제 요게 나와야 되는 그런 때 이제 증명으로 출제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출제 확률이 둘 다 높아요. 정리 1.1.9, 1.1.10이 다 출제 확률이 높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베이즈 정리를 갖고 하는 것보다 요거 통해서 문제 푸는 식으로 이런 형식적, 연역적 증명을 안 나오는데 문제 안에서 이 식을 이용하여 증명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나오죠. 예. 근데 요 예전에는 90년대 이럴 때는 이걸 그냥 베이지 정리의 증명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정리 1.1.9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정리 1.1.9로 가보시면요. 예. 칠판의 예를 보면서 정리 1.1.9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 1.1.9는 전항률의 정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전항률의 정리인데 이 뜻이 지금 뭐 그 밑에 읽어보면 이제 그 형 기호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써먹는 거고 이거의 의미는 지금 어떤 사건 하나, 아까 같이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야 되면은요. 그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다 조건 확률을 다 이렇게 n개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하나를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건 하나가 만약에 A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건 안에 이 A의 확률을 쪼개는 거예요. n개의 조건으로 다 쪼개요. 그래서 계산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를 다 하기가 좀 벅차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사건 A를 n개의 조건으로 조건 확률을 쪼개서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도 실제 생활에서도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있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지금 수식적인 정리를 한번 볼 텐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B1, B2, B3, B4 이렇게 많이 안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이 B1, B2, B3, B4가 이제 전체 S의 표본 공간 S의 분할이에요. 예. 여기 설명대로. 예. 이제 그렇게 될 때 색깔이 요런 뭐 요렇게 할까요? 이렇게 예. 이런 이제 A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사건 A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몇 개의 조건으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4개니까 4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건 확률 n개로 쪼개서 조건 확률 4개로 쪼개서 계산을 하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에 이제 이거는 한번 써볼게요. 이 사건 A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그 여기에 B1, 2, 3, 4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계산하고 싶은 이 A는 요 개수만큼의 지금 조건으로 나눈 거예요. 조건부 확률로 요 A를 다 쪼갠 거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요 상태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건데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성질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확률 공리에 의해서 아까 정의 4번이었나요? 예,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정리 4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두세 개만 쓰면 하나만 더 쓸까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정리 6번 있죠? 예. 그거에 정의 6번에 의해서 또 이게 이제 곱셈
정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에 B1에 P에 BB1에 하나씩만 쓸게요. 네. 여기 세 번째는 P A에 B3에 P에 뭐 B3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 정의로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언제 써먹냐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해요. 막 이게 좀 하면 요 그림을 꼭 그려 놓으시고요. 예. 그 쪼개서 계산을 하겠다는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제가 이따 문제만 먼저 보려고 지금 안 넘긴 거라 요 베이지 정리만 보면 되니까요. 하여튼 전확률의 정리 다시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베이지 정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1.6이랑 6이랑 8이랑 9랑 10이랑 이렇게가 제일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10의 정리는 거의 나오는 거죠. 뭐 연도가 걸쳐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주 등장을 하고 아닐 때는 이제 계산할 때라도 써먹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한 이 조건 확률의 계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학부에서는 이 베이지 정리로 조건 확률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서 그 표본공간 S의 분할 B들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B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B가 일어나게 돼. 이 B들은 지금 전체 표본공간 S의 분할들이에요. 그래서 뭐에 만족하냐면 그 B들하고 P의 이것도 뭐 금방 확인되는 거니까요. 그죠? 왜냐면 아까 저쪽 6번에 의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상황을 우리가 6번에 의해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곱셈 정리로 바꿔버리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앞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전확률 정리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6번에 의해서 여기는 곱셈 정리, 그다음 여기는 전확률 정리를 하면 그냥 바로 확인이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한번 확인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냥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그냥 문제 바로 해서 확인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률 통계 책 되게 두껍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6점 맞으려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가장 이 원론적으로 확률론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걸 다루는 데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정리 1.1.3이랑 1.1.4 그 두 가지를 그냥 순서만 말할게요. 정의 3번하고 4번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 그거는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6, 8, 9, 10에서 조건 확률하고 그 분할에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건 확률을 사건 A를 N개의 조건 확률로 쪼개서 계산하는 전확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 확률 계산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베이지 정리하고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뒤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이 뒤에 문제를 뭘 좀 보지 않고 그냥 쑥쑥 푸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짜 앞에 너무 1번, 2번 이런 건 너무 쉬운데 지금 쉽고 어려운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리를 좀 이론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우리가 뒤에 기출문제 있는 것처럼 뒷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쉬우니까 뭐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뭐 그거 저기 쉬었다 할게요. 꺼셔도 돼요? 잠깐? 네.